안녕하십니까. 2026년 교육행정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내년도 커리큘럼 안내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강선 선생님과 함께하는 교육학 개론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방직 9급, 그다음에 국가직 9급 시험을 주로 이제 준비를 하시니까 과목 이름은 교육학 개론이라고 하고요. 아시다시피 또 국가직에서 7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커리큘럼은 동일하게 유지하시면서 나중에 이제 후반에 가서 7급 시험에 맞게 조금 더 교육 행정이라든가 법을 조금 보완해 주신 방향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은 9급 시험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 보시다시피 교육학개론은 총 5개의 과목 중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와 같은 공통 과목과 달리 행정법과 함께 이제 전문 과목으로 전공 과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어떤 공통 과목들은 전반적으로 시험을 조금 더 수험생들 여러분께서 좀 접근하기 용이하게 조금 난이도를 낮춰가고 있는 반면에 교육학개론이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시험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학개론을 학습의 후반기에 가서 혹시라도 이제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큰 잘못된 접근 방법이 되고요. 거의 1년의 커리큘럼 전체에서 꾸준히 교육학을 실력을 다져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맞아서 확실하게 합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면 크게 보자면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교육학에 있어서는 교육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교육이라는 실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이론을 다루는 학문이다 보니까 교육을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이 주축을 이루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육활동의 실제라고 해서 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이고 수업은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에 관련된 이론들에서 교육 방법 혹은 교육 공학이라고 불리는 파트, 그 다음에 수업을 했으면 학생들이 실력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육에서 목표한 그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활동인 교육 평가 혹은 보다 좀 학술적인 의미에서 연구를 포함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과 내용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어떤 성격 발달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지도하는 생활지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상담 파트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초, 중, 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설명이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학교 교육 이외에 주로는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것을 평생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에 관련된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축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실제적인 활동에 기반이 되는 기초 학문이랄까요? 뭐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들도 사실은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의 배경이 되는 이론인 교육 철학과 교육의 역사, 교육 사철학 이렇게 보통 줄여서 하는데요. 이제 그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방법을 설계할 때 가장 바탕이 되는 교육 심리학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교육 사회학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기본 학문이 되겠고요. 우리는 교육 행정직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어떤 다른 뭐 교사를 뽑는다든가 하는 시험들에서 교육학 시험이 있었지만 그런 시험들에 비해서 교육 행정 파트가 좀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의 마찬가지 이론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교육 행정을 해나가게 적용되는 다양한 제도들, 예를 들면 지방교육자치제도에서 어떤 제도적인 내용들이 있는가, 교육감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가, 뽑는가, 선출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련되는 이제 법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교육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측면들이 있지만 사실은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게 일반적인 그 행정법에 나오는 뭐 법의 어떤 기본 원리라기보다는 실제로 사실로서의 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가를 주로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3파트고 좀 짧게 나눠보자면 한 9개 정도의 파트로 구분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10년간 있었던 지방직 9급 시험과 국가직 시험의 출제 빈도를 교육 사철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 과정, 방법, 평가, 생활지도, 교육, 생평생교육, 교육 행정 이제 아까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만 어쨌든 영역은 하나니까 그렇게 해서 묶어봐서 9개 영역으로 구분했을 때 파란색이 순서대로 교육사, 교육심리학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이 교육행정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단은 교육의 어떤 기본 이론이라고 될 수 있는
교육사나 교육철학,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까지 해서 대략 한 30%가 출제되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뭐 국가직과 지방직의 지금 10년간의 분류를 해보면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만 큰 비중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또 매해 각각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문제 수가 약간씩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이 디테일한 측면에서의 뭐 이게 12%, 15%, 여기는 17%, 10%니까 지방직은 무조건 교육 철학이 많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좀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게 보자면 배경 이론에서 3분의 1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부터 교육 방법, 교육 평가, 그 다음에 생활지도, 평생교육까지 해서 또 한 3, 40% 정도가 출제되고 나머지 20% 이상의 문제가 교육행정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육의 평생교육이라고 분류된 데 내에서도 행정 파트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들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자면 한 20, 30%, 25% 내외 정도가 교육행정에 출제되고 나머지 교육 방법, 과정 뭐 등등에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교육학의 모든 영역을 고르게 출제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교육행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출제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는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간접교육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간접교육비라고 하는 교육비를 구분하는, 분류하는 학술적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교육의 어떤 실제 관련된 교육 행정에 관련된 측면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만드는데 기준이 되는 개념인 간접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기출문장을 외우는 식으로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현상에 있었던 사실들로부터 원리를 도출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접교육비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도출되는지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를 학습하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공부다,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도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는 교육학자는, 그래서 내용 보시면 교육의 어떤 활동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학자 묻는 건데,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고 교육 과정의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한 교육 과정 학자 이렇게 해서 답은 부비이 되는데, 이러한 것은 교육 과정에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관련되어서 학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아무래도 교육학이라고 하는 사회과학이다 보니까 주요 개념과 더불어서 그 개념을 어떤 식으로 이제 논하고 있는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을 텐데 각각의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그의 주장의 핵심을 알고 관련된 주요 개념을 이해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연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면서 이해가 돼야 되겠 을 테니까 계속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도출해서 살펴보고, 주로는 이제 처음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반복해서 암기하고 나중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형해서 출제된 문항들을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개념을 정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이런 문제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풀 수 있도록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 가네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말한 교수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가네의 교수 이론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지, 수업의 활동은 어떤 식으로 나열하는 그런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수업의 과정은 어떻게 펼쳐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가네의 교수 설계 이론, 가네의 수업 이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교육학 개론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잠깐 언급드린 대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실제의 주요 내용으로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교육행정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인사제도에 있어서 승진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는가라든가, 아니면은 연수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묻지만 구체적인 법의 내용으로서 법에 관련된 하나하나의 조문을 언급하면서 맞는 조문이냐 옳지 않은 조문이냐 이걸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주요 내용들이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유치원을 병설하는 것은 결국 유치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서 다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법에 대한 충분한 법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인가를 이해하고 관련된 주요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주요 조문들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그 조문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학습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학 공부는 결국 정리해보면 이런 점이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육학을 대학에서 전공하고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고요. 대부분 다 교육학이라는 과목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단지 나는 학교를 다녔을 뿐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학교에서 뭔가 일어나지만 별로 나는 인식한 바가 없고 그냥은 즐거운 학교 생활 혹은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을 지나고 결국 여기 와서 교육행정직 시험을 보겠다고 와서 앉아서 교육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떻게 구성되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 논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쭉 나열해 보면 교육 철학부터 뭐 심리학, 사회, 행정학, 법까지 뭐 듣기만 해도 너무 많은 내용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도 들고요. 좀 전에 문제 봤던 것처럼 수많은 외국 사람들이 일이 나와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갖고 하는 뭐 약간 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 학자들의 이름이 뭐 홍수처럼 밀려온다고.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는 정도의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만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교육행정직이라는 어떤 직렬의 메리트를 생각하신다면 이 정도의 허들은 있어야 많은 사람들이 교육행정직,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시고 내지는 뭐 대학의 행정실에서 근무하시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데서 주축을 담당하시는 한 축을 담당하시는 역할을 또 해보고 싶으신 분도 계시고 학교라는 또 공간에 대부분 다 많이 근무를 하실 텐데 학교라고 하는 공간이 갖고 있는 약간 평온함과 안정감을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직장이기도 하고요. 시간적으로도 교육행정직은 다른 직렬들보다 훨씬 더 퇴근 시간이 빠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설명해서 많이 말씀드릴 것이고 어쨌든 그런 메리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나는 이 과목을 통해서 뭔가 나의 실력을 뽐내서 이 결승선을 통과하겠다는 이제 결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1년간 꾸준하게 교육학을 공부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수업은 결국 교육학 공부의 이런 난점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의 접근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다룹니다. 다양한 개념과 이론을 단순히 그냥 이건 외워 앞자리를 따서 알려줄 테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 하면 당연히 오랜 시간이 거치다 보면 그것이 잊혀질 것이고요. 또 아무리 두음자를 몇 개 따서 외운다고 해도 그것이 점점 양이 많아지다 보면 두음자들이 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처음에 접근할 때는 정확한 개념, 이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수업에 있어서도 이런 이해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 개념의 내적인 그 학문적인 어떤 설명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들과 연관지어 설명드릴 테니 많은 분들이 그런 점에서 제 수업을 높게 평가하고 계신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개념과 이론에 대한 이해를 충실하게 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공부하는 내용이 늘리고자 하면 무수하게 많이 늘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또 다양한 다른 과목들을 공부하면서 함께 교육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이제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것을 학습한 것이 오히려 주요한 본 핵심 내용을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될 수 있으면 압축해서 될 수 있으면 추각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줄여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문항들이 빠질 수 없도록 충분히 기출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간추리 돼 여러분들이 이해되고 정리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출제 경향에 딱 맞춰서 내용을 정리하고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기본서를 한 4개월 정도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서 각종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이 진행됐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3번 정도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으로는 7, 8번 정도가 동일한 내용이 형태를 달리면서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나 교육학? 타짜? 이런 느낌이 오실 정도의 수업을 준비해 드리니까 갈등하지 마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시간대하고 연결시켜서 보자면 먼저 7월 달에 개강을 기본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개강을 7월 달에 이제 직강 개강을 해서요. 7월, 8월까지는 우리가 강서영 교육학 한 6, 700페이지 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책 하나를 2번에 걸쳐서 7월, 8월에는 주요 내용, 핵심 내용, 기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번 돌리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은 9, 10월 달 동안 기본 이론에서 다루었던 거에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알아둬야 될 심화 내용들을 붙여나가면서 한번 더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에서 다루었던 것을 복습하면서 심화 내용까지 다루다 보니까 사실은 4개월 동안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있으면서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책을 2번은 회독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진행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10월부터는 기출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푸는데 겹치잖아요. 예, 겹칠 때 이게 학습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심화 이론을 강의 시간을 좀 줄이고요. 그래서 기출 분석 시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할 수도 해드립니다. 기출 문제는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꼼꼼하게 풀어보는 게 좋고요. 기출 분석이 가장 어떻게 보자면 중요한 이 메인 파트이기 때문에 기본 이론을 통해서 기출을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으로 복습하면서 기출 분석으로 들어가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분석은 그래서 총 4개월 동안 연속되는 일정으로 해서 반복이 아니고요. 앞부분, 뒷부분에서 기출을 모든 영역별로 소주제별로 출제 포인트별로 나누어서 어떤 주제가 출제되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들이 문제로 출제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돼서 본인이 앞에 부분에서 기본서로 학습한 것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지를 문제를 풀어가면서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하시다 보면서 결국 3회독에 가는데 문제 내는 어쨌든 그 해당 단원에 대한 것들이 계속 형태를 달리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2회독, 3회독의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서 보다 출제되는 문제에 맞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교육법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11월, 11월, 2월 정도에 가면 교육법은 별도의 특강으로 꺼내어서 교육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강의를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지난 네모의 스케줄로 지난 세모의 스케줄로 그래서 기본이론 기출분석 1, 2로 따라오시고 바로 단원별 모의고사를 가는 식으로 하시고요.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나는 이번에 반드시 한 번에 낙방도 없이 바로 나는 붙어야 되겠고 또 그것도 좀 좋은 점들을 붙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한 번에 딱 붙는데 내가 정말 막 덜덜덜 떨면서 붙는 게 아니고 여유 있게 붙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투명한 세모에 있는 심화 이론이라든가 교육법 특강도 같이 들어두시면 특히나 또 7급 준비하시는 분은 교육법 특강은 필수로 들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 스케줄로 해서 이론과 기출을 풀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에요. 이미 시험에 나온 적 있는 내용들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 체력, 그다음에 기본 기술을 다지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본 적이 없는 문제, 물론 이제 본 적이 없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 기출 베이스로 해서 변형한 거, 기출과 같은 형식을 띠되 약간 그 옆에 있는 내용,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해서 만들어진 모의고사들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모의고사는 단원별로 해서 앞에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순서대로 짚어가면서 회독할 수 있게 복습을 하시면서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각각의 단원별 아까 9개로 나눴는데 그 단원 순서대로 모의고사를 풀어나가시는 기간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준비가 일단 완료가 됩니다. 하지만 각각의 단원별로 나오게 되면 내용의 머릿속에 뭐 개념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심리학 생각하다, 사회학 생각하다, 갑자기 행정 생각하다, 갑자기 교육과정 생각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힘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범위 모의고사, 실제 형태의 실질시험과 가장 유사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강서면 모의고사를 통해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시험을 대비하시게 됩니다. 3월 정도에 아마 이제 시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직 시험 보기 한 달 전 정도에 한 달 정도 코스로 동형 모의고사 진행하고요. 하는 과정에서 모의고사 단계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이 참여하시는 인강, 직강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실시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본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게 데이터 제공해 드리고요.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 점검하시고 시험 보고 오시고 바로 1, 2주 정도 쉬었다가 바로 지방직 모의고사 준비 들어갑니다. 지방직 시험의 유형에 맞게 그 준비된 모의고사를 2달 정도 풀어 가시면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정도 전에는 아마 이제 최종 정리 특강 같은 것들이 무료 특강으로 이제 준비가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함께 요약 정리 한 번 더 하시고 가시면 거의 7회독, 8회독 정도가 실질적으로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실 테니까 전혀 두려움 없이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보다 누구보다 빨리 진입하시는 것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어떤 사이클로 들어가냐. 일단은 수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업에 있어서 대략 목차 살펴보시고 이번 주에 뭐 하는지 어느 페이지부터 시작하는지 정도 살펴보시고 오시면 되겠고 수업에 있어서는 이해 중심의 수업으로 교육학의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론들이 왜 이런 논의가 시작되었고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개념에 대해서 혹은 이 이론을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충분히 들으면 알 수 있게 이해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험에 나오는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해서 안내드립니다. 수업에 있어서는 최대한 쉽고 재미있는 예와 그런 그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듣고 나서 우리 이제 전체 커리큘럼이 교육학만 있는 게 아니고 국어, 영어, 한국사, 뭐 행정법 이런 과목들 듣다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정도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5일 동안 다른 일 하다가 오시면 다 까먹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 수업에서는 수업 뒤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오셔야 할 복습 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 노트는 이제 기본 이론서 들을 때는 복습 노트라는 제목이었고 나머지 그 문제 풀이 수업할 때는 문제를 푼 것, 그것에 대한 복습과 함께 문제 수업 같은 경우는 문제 수업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습을 요청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복습 노트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더불어서 예습을 통해서 문제를 미리 풀어 오실 수 있게 이렇게 시간을 내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하는데 기본서를 강의하는 4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은 복습 노트로 이미 출시되어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핵심 내용을 보다 한 번 더 요약 정리할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선지 OX 퀴즈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라든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 대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초반이라도 기출 문제가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시험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그런 자료를 함께 진행해 갑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틀 정도는 교육학 강의 듣는데 좀 시간을 좀 투자하시겠죠? 강의가 하루에 4시간 정도씩 되니까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날들은 하루에 1~2시간 정도 내서 이렇게 복습노트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형성평가를 보겠습니다. 형성평가는 그 전주에 이제 공부했던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이런 시험이고요. 그래서 암기할 내용을 최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이 핵심 내용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요 내용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을 반영해서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드려서 한 번의 수업이 진행되지만 한 사이클의 수업이 진행되지만 결국 그 속에서 2번, 3번 여러분들이 내용을 반복할 수 있게 이끌어 드리니까 앞에서 따라오는
나아가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시면 교육학의 내용을 핵심을 파악하고 그 핵심 내용을 자기의 머릿속에 잘 정리해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서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니까 문제풀이라든 이런 것에는 조금씩 변동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진도가 나가더라도 반드시 그 진도 나간 부분을 정리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교육과 카페라고 해서 네이버에 가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카페이고요. 내용 보시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게시판도 있고 아니면 저 공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저 이번 컬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 컬이 어떻게 되나 등등의 여러 가지 질문을 상담해 드리는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카페나 우리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같이 수업 듣고 같이 공부하셨던 분들 사실 요즘은 인강 시대다 보니까 저도 직접 못 뵌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인강을 통해서라도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에다가 직접 학원에서 무슨 프로모션에서 올려주신 수강후기 합격 수기가 아니고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수강후기 합격 수기 올려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후기 들으시면서 읽어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겠는지 읽어볼 수 있고 또 우리 카페에 올리신 분들이니까 그런 합격자분들에게 질문 드리면 또 성실하게 아주 친절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주신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실 수 있고 기타 그 외에 이제 주기적으로 제가 가끔씩 자료도 올려드리고요. 공부하시는 데 필요한 자료들 아니면은 이제 학교나 아니 학원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교재에 관련된 각종 공지사항도 알려드리고 기타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학생들의 그 요청에 따른 뭐 이렇게 피드백 사항들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카페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려움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교육학과 함께 2026년 교육행정지 시험을 준비하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공부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힘도 듭니다. 동기부여도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2026년에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